그 우정의 무대. 103세신데 계속 회사에 출근합니다. 100살까지 살려면 언제까지 애들한테 의존해요? 이런 아르바이트는 오히려 나이 그렇죠. 들어서 더 유리하다. 여태까지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자. 근데 이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보장된다. 노인분들한테 쑥뜸 한 판을 만들면 이거 아니면 집에서 지금 뭐 할 건데? 고마워해.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 전. 요즘 은퇴한 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위해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 이슈토크 첫 번째 이슈는 뽀빠이 이상효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선생님 딱 뵈면 저는 이 말 떠올라요. 네.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뒤에 계신 어머니가 한분 와 계십니다. 목소리 듣고 나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장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요게 이제 오프닝이에요. 나오세요! 아, 그 우정의 무대. 목소리.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맞아요. 예,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목소리가- 들으면 네. 청년 같으세요. 청년 같으세요. 계속 이렇게 튼튼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세요? 비결이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키만 애들이에요. 근데 늙었다. 네. 나 늙었다. 이러면 안 돼. 생각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늘 할아버지한테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출발선에 서 있는 100m 선수처럼 살아라. 그냥 총만 쏴라 그냥. 이렇게 살려. 왜 꼴인 한 사람처럼 사는가. 100m 끝나면 막 행편없잖아요. 또 벌렁 들어놓고 예. 이렇게 살려면 이제 출발해. 여태까지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자. 대한민국에 지금 법적으로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60세지만 실제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요즘은 50대 초반, 정확하게 53세로 끊어집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 출발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일손을 놓기 시작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게 퇴직을 좀 일찍 그렇게 쉰 초반에도 하지만 그러려면 자기 노후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놨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냐고요. 왜냐하면 요새 취업 잘 안 되죠. 애들 취업 안 돼서 애는 집에 있어요. 그렇죠. 또 시집장가 늦게 가잖아요. 결혼 늦게 하는 애가 또 이제 캥거루족 이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붙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계속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줄질 않고 근데 은퇴를 한 이후에도 직업이 필요해요. 소득이 계속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계속 돈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지금 노후자금 든든한 상황이세요? 저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보시는데요? 많은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저렇게 뛰면 돈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하는 사람. 예. 그러나 행복해요. 네. 예, 이제 빚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존재 아세요? 네. 예, 뭐 다른 큰 기업들 빚이 좀 많아요. 맞죠. 예. 네, 왜 그런 거가 없으니까 다행이고 지금 노후는 이제 이제부터 60대 부부가 생활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비하고 주거비가 210만 원 정도 중에 160만 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만 원 정도가 세금, 뭐 보험료 이런 거로 이제 공과금 이런 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평균 60세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평균 비용이 한 210만 원대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깨재재하게 나가면 우리 가족들 욕해요. 며느리가 뭐 하냐, 마누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내 사우나 가보면은 어른들이 78세 동갑이신데 네. 한 사람은 60도 안 먹어 보여요. 근데 한 사람은 90 먹어 보여요. 동갑이고. 그걸 내가 몇 년간 같이 보니까 네. 그렇게 해요. 젊어 보이는 분은 예. 그 라카 하나 더 빌려. 예. 거기에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화장품, 향수, 부분 염색약 다 있어. 구두.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 입고 나오면 의심받는데요. 어디 가나? 아버님이 여자를 만나나? 그래서 나와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후지게 입고 와서 나와서. 샤워나 딱 하고 싹 가리고 야, 뽀빠이 어때? 좋지? 이렇게 나가 멋있어요. 어유 멋지시네요. 야, 근데 항상 늙어배는 사람은 그냥 목욕탕 나와서 수건을 머리에 털털털 들고 그냥 헐렁헐렁하고 입고 그냥 가요. 거울도 안 보고. 이 할아버지는 거울에 제일 오래 있어요. 됐어? 이래고 우리보다도. 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또 그렇게 멋을 내려도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 보니까 위축이 되기도 마련인데 이럴 때 또 조금 구원 투수처럼 있는 게 바로 자식들이 용돈을 좀 보내주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용돈으로 그럼요. 네. 맞아요. 뭐 향수를 쓰시건 넥타이를 사시건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선생님은 용돈을 좀 받으시나요? 아, 수입 있으니까 안 받으셔도 되지 안 받아요. 그렇지, 근데 주는 것 같긴 한데. 주지 말라고 내가 주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예. 며느리가 내가 예. 아주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 손자를 이뻐하니까 꼭 머리맡에 봉투 하나 놓고 가요. 집에 오면 야 애기 보고 싶다 그러면 내 아버님하고 금방 와. 봉투 딱 놓고 맛있는 거 잡수라고 하고 놓고 가. 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이거 2배 나가. 네. 이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세무 선생님은 정말 참 좋은 그 경우인데 네. 사실 자식들 용돈이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지금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조사한 걸 보니까요 네. 정기적으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다라는 비율이 남편 부모,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님한테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은 한 31%, 네. 그리고 딸이 자기 부모님한테 드리는 비율은 20%, 정기적으로. 네. 이 같은 자료에 보면요. 이게 저는 용돈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았어요? 용돈,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용돈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드리는 그 규모가 예. 남편 부모, 그러니까 부인으로 따지면 시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 예. 평균, 월 평균 82,000원이에요. 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냥 82,000원? 네. 그다음에 그래요? 처가, 남편으로 보면 처가, 자기 집에 장인 장모. 용돈, 그렇죠. 장인 장모한테 드린 용돈이 4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2개 하면 평균적으로 예, 그래봐야 13만 원 안 되는 돈이죠. 아, 이거 6.25 때 얘기하는 거. 그 용돈 드리는 거 가지고 또 그렇게 부부싸움도 많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또 그렇게 그렇죠. 많대요. 네, 실제로 그런 판례들도 좀 있죠.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늘어나는 소송이 우리가 일명 뭐 불효 소송 뭐 이라는 거 있는데요. 네. 이제 부모님이 미리 자식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이나 아니면 이제 증여,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증여겠죠. 미리 이제 넘겨줍니다. 네. 넘겨주면서 이제 얘가 나를 부양하겠지 하고 넘겨주는데 자식은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럼 그제 와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이제 그걸 돌려달라든지 아니면 나를 부양해라라는 소송이 늘고 있어요. 정말 안 믿겨요. 사실 이게요, 10년 전만 해도 어떤 게 기사화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한다는 소송을 한다더라. 이거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있느냐. 지금 들어도 신기한데요, 그거 되게. 근데 지금은 이 소송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조사한 결과 네. 지금 참 이게 씁쓸한 게 이 소송을 이 판결 난 거를 이제 다 조사를 했더니요. 예. 이 판결 난 거니까 85%가 넘는 비율이 네. 자식들이 둘 이상 다 있는 집들이래요. 어허. 그러니까 자식끼리 서로 예. 미루는 거죠. 야, 그렇죠. 네가 해. 네가 해. 해. 동생아, 왜? 네가 해. 난 형이 해. 네가 더 많이 받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결국에는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나 좀 부양해줘. 이 골프 치는데 이제 네. 무슨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냐면 앞에 팀하고 7분 차이로 나가거든요. 근데 앞에 4명의 남자가 치는데 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요. 예. 아주 그냥 퍼팅 홀에 넣는데 보통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15분 정도 걸리는 거야. 막 목숨을 걸고 넣는 거야. 그래서 뒷팀이 열받잖아요. 예. 빨리 이래서 이제 그 그늘집이라는 데 와서 이제 쉬게 돼요. 밥 먹는데. 빨리 그 뒷팀이 네. 여보 이리 와봐. 바꿔. 우리가 먼저 나가기 전에 뒤로 와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시간 걸려? 그랬더니 네. 그 4명이 형제야. 아. 사형제가 와서 골프 치는데 네. 오늘 꼴찌 하는 님이 부모님 모시기로 돼 있어. 목숨을 걸고 치는 거야. 너무한다. 마누라들이 오늘 꼴찌만 해봐 그냥 나 안 모셔. 아니 막 농담 같은데 이거 진짜 싫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이거 꼴찌하면 이거 부모님 평생 모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치지요. 웃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요. 눈물 나는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요. 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일명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년 알바. 아르바이트. 네.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 뭐 할 일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눈 뜨면 그냥 뭐 그냥 마누라 와서 뭐라 하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여보 늦었어 밥 줘. 빨리 가야 돼.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갈 데가 있고 할 일이 있어야 돼. 네. 아르바이트 구직 이력서를 이렇게 그 전문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분석을 해봤더니 한 4년 전, 2010년에 비해서 50대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구직을 하는 숫자가 2배가 늘었답니다. 그럴만하죠. 60대에서는 무려 8배가 늘었어요. 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는 제가 한 15년 전인가 이제 싱가포르에 놀러 갔다가 네. 거기에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뭘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누가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정말 한 70대 중반 이후 할아버지. 할아버님이 청소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 벌떡 일어났거든요. 청소년들도 벌떡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근데 미국에요. 미국 맥도날드에 일하시고 계신 할아버지 100세이신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맞아, 있다고 그러대요. 75세부터 네. 이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문을 받는 일을 하시다가 네. 90세에서는 조금 주문받는 일이 힘들겠다라고 하셔가지고 90세부터는 고객 서비스 전담부서에 배당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100세인데 아직까지 저는 맥도날드에서 더 대담한 분 봤어요. 미국에 가서 야구장을 갔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젊은 여성들에게 응원 치어리더가 치어리더,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치어리더를? 아니 할아버지가 예. 큰 인형을 들고 네. 그 구장에서 30년 이상 응원을 주도를 하셨대요. 아 진짜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급여를 일정하게 급여를 아르바이트식으로 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 이렇게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좋죠. 예. 이런 아르바이트는 오히려 나이 그렇죠. 들어서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운 멋있게 입고 네. 모자 딱 쓰고 음. 또 여기 앞치마 거기에 만년필 볼펜 2개 탁 끼고 네. 주문 오다 책 들고 탁 가서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은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손님이 정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아침 잠이 없어갖고 새벽에 나와요. 음. 젊은 애들은 준화해야 태어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뭘 하시냐?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아주 무거운 거는 못하죠. 그러니까 꽃 아니면 뭐 서류 급할 때 있잖아요. 자리상자 예, 이런 예. 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무임승차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배달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뭐 차비가 전혀 안 되니까 예. 좀 어느 정도 이득이 더 많겠죠. 아니 그래서 이 요금을 보니까 지하철 택배 보통 수익은 건당 네. 한 이분들이 한 5,000원에서 10,000원 많게 많은데 괜찮네요. 이게 수수료를 업체랑 이게 나눠요. 아, 수수료를 나누는데 나눠야 되구나. 10,000원짜리 택배를 만약에 손님이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떼고 나면 한 7,000원, 그러니까 7대3 정도로 7,000원을 그 배달하시는 어르신이 갖고 가는 건데 저는 그 지하철 요금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비용은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건 괜찮네요. 식당 같은 데서 내 들어보니까 네. 그 섞여서 쓰는데 예. 젊은 애들 자꾸만 바꿔 어른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은 애들은 퇴근이 6시다. 그럼 6시 금방 되면 없대요. 놓고 가보죠. 간다고도 안 하고. 근데 어른들은 아 이제 끝났으면 이제 들어가세요 해도 아 설거지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서 안 간다는 거야. 예.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인간적인 이런 게 더 예, 있는 예, 예. 거예요. 분명히. 애들이 약속 있다 그러고 또 애들은 도중에도 없어지는 거야. 다음날 안 부부 나오고. 뒤에도 전화하느라고. 도중에도. 야, 우리 뭐 자고 애인한테 예. 전화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보통 어디 전화할 때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예. 그렇게 어르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하고 싶은 분도 늘어나는데 급여는 사실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네.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50대 이상의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서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들의 평균 소득이 82만 원이래요. 한 달에. 네. 60대 분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져가시는 돈이 더 적어지죠. 73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노인들이 점점 이제 일자리가 더 궁해지고 일을 원하는 사람들 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분들을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요즘에 또 이런 분들을 노리는 사기들이 또 그렇게 많이 기승을 부린대요. 에이. 자격증. 노인들이 자기가 평생 자격증 없이 살아온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보장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런 자격증을 뭐 학원비, 무슨 교재비, 뭐 등록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한 4년 동안 9억 원 정도를 돈을 바치는데 이게 자격증 진짜 자격증은 괜찮은데 가짜지. 가짜 자격증이에요. 어떤 한의사는요, 네. 정말 이 한의사 좀 찾아야겠는데, 노인분들한테 쑥뜸 한 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일당 많지도 이게 않아요. 동글동글하게 예. 이렇게 만들어라. 500원에서 2,000원을 주겠다. 근데 이것도요, 바로 뭐 하루에 500원, 2,000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쿠폰을 줘요. 쿠폰을 줘서 그게 쿠폰이 10,000원이 채워지면 그때 이제 현금으로 줘요. 근데 그때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거 개인정보가 있죠. 이걸 가지고 허위 진료서를 작성해서 요양급여를요, 총 30억 2,800만 건강보험 급여 타먹는 네. 거예요, 그걸로? 예, 요양급여를 진짜 하는 사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닿겠죠.
노인분들을 위한 우리가 보호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믿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아, 예. 이거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대신 좀 제한이 있는데 기초연금수급자예요. 그럼 누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학교 급식 동무, 네. 베이비시터, 아기들 돌봐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분야 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일주일에 3에서 4일 정도 일을 하면 월 한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신청하느냐? 구청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이런 일자리 사업하는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장수마을을 한번 갔는데 네. 100살 넘은 사람이 5명 있어, 그 동네. 와. 근데 가니까 수도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83세인데 냄비를 닦더라고요, 라면. 막내다. 형님, 매달 이거 닦고 애들 시키지? 그랬더니 78 먹은 놈이 있었는데 작년에 죽었대요. 우리 자기가 막내래. 막내 되셨구나. 네, 거기는 95세가 넘어야지 앉아서 뭐 받아. 대단한 동네 나 가봤어요. 내 어른들 보면은 아직도 당구장에 가도 할아버지들이 많고 헬스클럽에도 많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아는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네. 93세예요. 예. 근데 100m 19초에 뛰어요. 이야. 저보다 빠르신데요? 대단하시네요. 19초에 뛰는데 이 할아버지 내가 맨날 남산에서 만나는데 만나면 이래요. 야, 이거 소리 봐면 얼마나 빨리 뛰는지. 형님 속주 좀 줄여. 그러다 돌아가셔. 돌아가시면 못하잖아. 이 양반이. 잘 안 보여. 그랬더니 몇 달 있다 왔어. 형님 어디 갔었는데? 그랬더니 세계 노년 체육대회가 있다네. 거기는 80 넘은 사람만 나와. 근데 이 양반이 한국 대표로 가서 우와. 93세 100m에 출전했어. 와. 그때는 한 29초 정도 뛰었대요. 100m에. 29초도 우리도 20초 넘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90 넘어서 29초면 날아가는 거야. 알았죠. 그러다가 또 형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예선 탈락했어. 아니 형님보다 더 빨리 뛰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103살인데 17초래요. 그 양반이 1등했어요. 우와. 세계 100m 우승. 안 믿어지죠. 네. 나 이 양반 우리 아주 세계에서도 등산에 들 줄 알았더니 대단하다. 예선 탈락했어 이놈아. 블루베리로 시작해서 아사이베리 또 무슨 베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체 뭘 먹나? 5가지의 색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황색의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채소. 요즘에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요, 뭐 TV 프로그램도 나왔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예. 제일 유명하신 분 송혜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예. 지금 연세가 이 선생님보다 더 90세. 선배님이시죠? 한참 생각. 거기에 비하면 이상현 선수는 정말 애기죠. 그렇죠, 애기시죠. 근데 이분이 지금 34년째 그 유명한 전국 노래자랑을 전국 노래자랑.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기 끌었던 꽃보다 알배 거기 나오셨던 이순재, 신구, 박근영, 백일섭 씨 이분들 평균 연령이 77세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전히 이분들이 이제 TV를 장악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뭐니 해도 송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고요. 그러니까 한결같으셔. 90이 내일 모레인데도 술 그렇게 많이 잡숴도 술 그 많이 다음날 드세요? 새벽에 목욕탕에 오시고 와. 그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지만 그거 예. 간 드시면 금방 아프세요. 그럴 수 있겠다. 그 힘으로 또 그 버티시는 것 이후로 같아요. 왜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 가요. 그 전날 가서 술 잡수시고 또 놀고 또 올라올 때 또 한잔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또 며칠 있다 또 가고 얼마나 좋으세요. 맞아요. 그 일반 차만 네. 타고 예.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할 스포츠계에서 김웅영 감독님 예.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에서 한증인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74살 와. 되셨는데 지금 하나 이글스 감독이시죠. 예. 현역이죠. 현역이죠. 또 임권택 감독님도 대단하시죠. 한국 영화의 거장이신데 올해 79살이니 네, 처음 알았어요. 80. 저는. 그렇게 80다 됐어요. 진짜, 예. 그냥 뭐 올해 개봉작이 102번째 영화를 제작하셨는데 화장이라는 영화. 제가 아까 이제 100세 맥도날드 미국 할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일본의 예. 장수국가 일본에 103세에 출퇴근하시는 회사원 할아버지도 와. 계십니다. 정규직원이요? 네, 이분은요 1912년생이세요. 무슨 회사는? 성함은 후쿠타로신데 네. 이분이 원래 증권사 임원으로 계시다가 아. 70살에 은퇴를 하고
도쿄 복권상해라는 회사에 들어가셨대요. 복권? 예, 주로 하는 업무는 복권을 분류하고 배달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96세 되셨을 때 회사에 이제 사직서를 냈대요. 이제 저 그만하겠습니다 했더니 회사에서 말렸답니다. 너무 이제 잘했겠죠. 좀 일도 잘하고 이러시니까 더 다니시라라고 해서 지금 103세신데 계속 회사에 출근하고 계시대요. 이야. 제가 그동안 만나본 100살 넘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네. 아주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100살이 넘으셨는데 네. 왜 오래 사느냐. 네.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얘는 왜 새끼야 할아버지 어디 갔냐 임마. 여기 있잖아. 옆에 형이야 이놈아. 형님 안녕하세요. 올해 몇 살이세요? 3살. 100세 살 아니에요? 그래. 100살 무거워서 집에다 띄워놓고. 아이고, 하도 웃겨갖고. 근데 전국에 한마디 아주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지. 어떻게 오래 사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웃다 왔어요. 재밌으시네요. 낙천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으로. 네.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아는 분은 너무 이제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연세가 분명히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17. 그래서 17? 근데 17? 70이라는 얘기죠. 아, 17.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분 좋은 게 네. 사우나를 자주 가. 예. 한정이 있잖아. 예. 거기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권투를 해. 홀딱 벗고. 막 물이 튀고 그래.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으시네. 그랬더니 나보러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오빠도 50 넘어봐 이 사람아 힘없어. 자기 53살이래요. 근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얼른 나왔어요. 이야. 오늘 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일자리가 부족해서 겪는 문제, 사회적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일에 대한 인식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일하기 힘들다, 일하는 고통보다는 일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